얼굴은 황무지처럼 거칠었다. 피부는 까칠했고 주름은 깊게 패였다. 중년의 자연스러운 노안은 아니었다. 최근에 생긴 사건이 원인이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오늘도 새벽에 집을 나섰다. 벌써 한 달째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며칠 전부터는 야구 모자를 이마 아래까지 눌렀었다. 남자는 오래된 시멘트 건물에 있는 VR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VR 방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남자가 시설 좋은 VR 방을 마다하고 이곳을 찾는 이유다. 회원카드를 보여주고 VR 전용 부스로 입장했다. 남자가 L자형 의자에 올라가자 익숙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시대와 장소를 선택하세요. 2019년 대한민국. 지난번 게임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헬멧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당신은 2019년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외부의 간섭은 배제된다.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그렇다. 예전에는 규제가 없어 하루 종일도 이용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동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하루 12시간이라는 제한이 붙었다. 쿵! 가상의 세계로 들어설 때 남자는 항상 바닥에 넘어졌다. 요란한 시작이었지만 초보자라 어쩔 수 없다. 남자가 한 달 내내 찾은 2019년 대한민국에는 예상보다 많은 유저들이 활동했다. 약 100만 명의 유저들이 각각의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남자는 살인자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다. 게임 속 2019년에는 실제 유저들과 가상의 캐릭터들이 공존한다. 유저들은 2019년이 가상의 세계인 줄 알지만 캐릭터들은 실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유저들은 잠시 머물러 이곳을 즐기지만 캐릭터들은 영원히 반복되는 2019년을 사는 것이다. 보안이 초보인 것 같은데 아이디가 살인자? 무섭네. 떨어진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근육질의 사내가 다가왔다. 이 세계에서 이런 식의 시비는 흔한 일이라 남자는 무시했다. 어허, 선배가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해야지. 혼이나 정신 차릴래? 사내의 아이디는 사자후. 게임 속 모든 유저들의 머리 위 한 뼘 높이에는 각자의 아이디가 떠다닌다. 현재, 즉 2048년의 세계에서 들어온 유저들은 서로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게임 속 캐릭터들에게는 아이디가 없다. 유저들이 여행자라면 캐릭터들은 토착민인 셈이다. 머리 위에 아이디가 뜨는 걸로 봐서 사내도 유저임에 틀림없다.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에 잉크도 안 마른 녀석이 대드는 것 봐. 사내는 남자를 위협하듯 다가왔다. 남자는 바지 아랫단에 숨긴 칼을 꺼내 보였다. 살인자 아이디에 걸맞게 아이템 거래소에서 미리 사둔 칼이었다. 사내는 칼을 보자 뒤로 물러섰다. 붙을 용기도 없으면서 선후배 따진 건가? 웃기시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봐주는 거다.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나면 넌 아웃이야. 사내는 자신의 두툼한 목에 칼을 긋는 신용을 하고는 빠르게 사라졌다. 남자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게임사에서 제공한 전자맵을 허공에 펼쳤다. 눈앞에 순식간에 서울 시내 지도가 떴다. 망우동? 남자는 시큼한 변두리 냄새가 나는 거리를 훑어보았다. 2019년의 망우동은 처음이라 낯설었다. 2048년 현재 망우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이지만 2019년에는 아니었다. 남자가 망우동에 처음 온 때는 정치에 입문한 2030년쯤이다. 변호사를 그만두고 서울시장 후보 보좌관으로 일할 때였다. 남자는 버스를 타고 강동구로 향했다. 분명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버스 창밖으로 미세먼지 덮인 하늘은 뿌옇고 지나는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다. 그때랑 거의 똑같아. 안 좋은 공기마저 그대로야. 버스는 오래지 않아 천호동에 도착했다. 백화점 맞은편 정류장에서 내린 남자는 길을 건너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익숙한 언덕길이다. 남자가 30년 전 매일 다녔던 길이다. 계십니까? 남자는 작은 철제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다.
남자는 슬그머니 녹슨 대문 옆 전기 계량기 밑에 숨겨진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작은 마당 끝에 지하 3방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었다. 누구세요? 뒤에서 20대 청년이 지하로 내려가는 남자를 불러 세웠다. 아, 너 정우구나. 오랜만이다. 정우는 낯선 남자를 경계했다. 날 기억 못하는구나. 나 너하고 먼 친척이야. 친척 좋아하시네. 보아하니 좀도둑 같은데 그냥 가시죠. 아니면 형법 39조 2항에 의거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고시도 떨어진 녀석이 법 운운하기는.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누구야? 허허, 친척 아저씨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길춘이 삼촌. 길춘이란 말에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방어할 틈도 없이 정우의 주먹이 남자의 턱에 꽂히자 남자는 계단 아래쪽으로 널브러졌다. 너 사람도 칠 줄 아냐? 정의롭지 못한 인간은 맞아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런 지하방에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고? 정우는 분이 안 풀리는지 주먹을 쥔 채 씩씩거렸다. 남자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정우의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학교 교사여서 걱정 없이 살았다. 집이 곤두박질 친 건 아버지가 길춘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부터였다. 아버지의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모두 차압됐고 내 식구는 어머니가 마트에서 번 돈으로 근근히 버텼다. 그런 길춘이 눈앞에 있으니 정우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다. 2048년 현재 실제 길춘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남자가 정우 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 길춘의 캐릭터를 빌렸을 뿐이다. 기왕이면 괜찮은 캐릭터로 들어올 걸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들었다. 뻔뻔하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콩밥 먹을 준비나 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난 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남자가 정우에게 다가서며 찾아온 이유를 말하려는데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만 듣고도 남자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다. 이효철 씨 오나 보네. 남자는 정우의 어깨를 밀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단단한 체구의 호철이 거만한 눈으로 남자를 쏘아보았다. 니신데 내 이름을 동네 똥개마냥 막 부르시나? 깡패 새끼 성질. 그대로 잘 구현했네. 프로그래머 최고다. 남자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에 정우가 남자가 길춘임을 형 호철에게 알렸다. 당신이 길춘이야?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 맞나 보네? 호철은 빠른 동작으로 길춘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돈은 가지고 왔냐? 호철의 눈이 번들거렸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것 좀 놓고 말해. 남자는 품에서 돈을 꺼냈다. 이 또한 남자가 아이템 거래소에서 미리 사둔 것이다. 호철은 야수처럼 돈다발을 잡아챘다. 장난 아니네? 당신 사기꾼 아니었어? 남자는 반지하방 정우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업이 안 풀려서 대신 2배로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10억이 든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을 겁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그런데 2배나 되는 돈을 받아도 되나? 아버지는 고지식한 선생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역시 여전하시네. 우리. 남자는 말을 다 못 마치고 눈물을 보였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지네요. 괜찮네.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얘기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남자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런데 정우하고 호철이가 안 보이네요. 남자는 조촐한 저녁상을 받으며 말했다. 정우는 공부하러 나갔고 호철이 녀석은 건달패하고 몰려다니느라 집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남자는 여기저기 멍이 든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의 팔뚝에도 비슷한 멍이 있었다. 요즘도 호철이 녀석이 2분 패고 그럽니까?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앉은 뱅이 밥상 위로 정적이 흘렀다. 아니야. 호철이가 그런 거 내가 혼자 다친 거지. 예나 지금이나 2분은 똑같네요. 선량한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남자는 밥을 반이나 남긴 채 훌쩍 일어났다. 또 놀러 오게. 지하방을 빠져나가는 남자의 뒤통수에 아버지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세요. 내일도 또 올 테니까. 다음날 남자는 2019년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현실 세계가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총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집 밖에 나가려 할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며칠 내에 있을 남자에 대한 체포영장 때문이었다. 직을 내려놓은 지 벌써 3달이 다 됐으니 총리라는 명칭은 삼가해 주십시오. 남자는 결국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기자들을 뚫고 나갔다. 이호철과의 연루 인정하시는 건가요? 빠르게 사라지는 남자에게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따라왔다.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자는 이틀 만에 2019년으로 들어왔다. 남자가 향한 곳은 정우가 공부하는 도서관 앞이었다. 빚 다 갚았으면 제 갈 길 가시지 왜 우리 가족한테서 안 떠나는 겁니까?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남자는 10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정우에게 약속하고 근처 벤치에 앉았다. 너 호철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대충은요. 정우는 질긴 고기를 억지로 넘기는 사람처럼 대답했다. 그런데도 호철이 주는 돈을 받을 작정인가? 그건 대기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라고요. 네 인생? 그래서 호철이 술만 먹으면 부모님 구타하는 것도 모른 척하는 건가?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차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라고요. 넌 부모님 패는 깡패 형한테 돈 받아서 로스쿨에 들어가면 그만이고? 남자가 몰아붙이자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10분 지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랖에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우, 넌 형에게 이용당하고 말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남자가 정우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남자의 돌발 행동에 정우는 당황해하며 남자를 밀쳐냈다. 그때 둘이 있던 벤치 앞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다. 여기서 왜 심파를 찍고 있나? 차 안에 있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남자를 보고 야유를 보냈다. 모두 머리 위로 아이디가 떠 있는 걸로 보아 유저들의 무리였다. 신경 쓰지 말고 갈 길이나 가! 남자의 목소리가 사나워졌다. 어? 너 그때 그런 맞지? 낯익은 얼굴이 무리 속에서 쑥 빠져나왔다. 남자와 시비가 붙었던 아이디 사자우였다. 잘 만났네. 너 다시 만난다면 내가 아웃시킨다고 한 거 기억나지? 험상궂은 무리가 다가오자 정우는 슬쩍 빠져 도망쳤다. 기다렸다는 듯 사자우의 칼이 남자의 목에 빠르게 들어왔다. 여기서 죽으면 바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거 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불기는. 남자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사자우를 자극했다. 왜? 바깥 세상에선 힘 좀 쓰는 분이신가?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여기선 왜 가짜 인간 붙잡고 질질거리며 살지? 칼을 움켜쥔 사자우의 손이 목을 뚫을 기세로 단단해졌다. 형님, 이 사람이 이정우인데요? 남자를 알아본 사자우에 부하가 끼어들었다. 이정우? 그게 누군데? 이정우 총리 모르십니까? 사자우는 부하의 말에 잽싸게 칼을 거두고 자세를 바짝 낮추었다. 깡패 무리들의 달코 다른 처세술이었다. 아니, 총님 같은 분도 이런 세계에 들어오십니까? 일이 그렇게 됐소. 알다시피 내가 바깥에서 시끄러우니 여기서라도 조용히 지냅시다. 부탁드리지. 부탁이라니요. 저희 이호철 회장님 동생분인데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우 일행은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형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로군. 회장님이라니. 그래봤자 깡패두목 이호철인걸. 2048년으로 돌아온 남자 이정우는 검찰 쪽 후배로부터 며칠 내로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라는 귀뜸을 받고 나서 형 이호철의 면회를 갔다. 웬일이냐? 빡빡 이 갈고 있을 줄 알았는데 면회도 다 오고.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혹시 2019년이라는 가상현실 게임 알아?
이정우의 맥락 없는 질문에 이호철은 인상을 찌푸렸다. 거기 가니까 옛날 우리 가족이 있더라고. 막 새끼 깡패가 된 형, 마지막 고시에 떨어져 좌절하는 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호철은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처음부터 날 이용만 하려던 거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한 적 없다. 아닌 척했지만 결국 넌 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야. 너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둘 다 어차피 남의 것 뺏고 즐기는 인생이었잖아. 이제 와서 감옥 가려니까 두려워? 막상 지내보면 나쁘지 않아. 너 내 이호철 동생이니 감히 건드리는 놈도 없을 테고. 언제부터야? 이정우는 면회실 유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언제부터 부모님 때리기 시작했냐고, 이 나쁜 새끼야. 이정우의 절규에 이호철은 피식 웃었다. 넌 언제부터 모른 척했냐? 다 알고 있었잖아. 혼자 고고한 척하긴. 현실 세계의 이정우는 구속 전날 2019년을 찾았다. 이정우는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천호동 지하방을 찾았다. 고요한 밤 지하로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렸다. 뒷주머니에 꽂힌 등산용 칼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지하방 현관을 열었다. 흐흑.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귀에 꽂혔다. 매질소리와 신음소리가 꼭 닫힌 안방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이정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과거의 정우 방으로 갔다. 과거의 정우는 이어폰을 낀 채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정우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내자 과거의 정우는 매서운 눈으로 이정우를 쏘아보았다. 너 이 소리가 안 들리나? 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형과 그들의 관계일 뿐이라고요. 결국 내 깡패형이 주는 돈 때문이지.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댁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과거의 정우가 거칠게 소리쳤다. 댁이 뭔데? 라고 물었나? 이정우의 눈이 부르르 떨리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바로 너야. 너 이정우, 이 비겁한 놈아. 현실 세계에 나이 든 이정우는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게임 속 과거의 정우를 찔렀다. 게임 속 정우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넌 차라리 이때 죽었어야 했어. 현실의 이정우는 쓰러진 과거의 정우를 내려다보았다. 3235번 면회. 이호철은 면회실에서 부하 직원과 마주 앉았다. 회장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감옥에선 저녁에만 뉴스 들어오는 거 몰라? 부하는 핸드폰을 켜서 이호철에게 뉴스를 보여주었다. 오늘 구속 예정이었던 이정우 전 총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며 얼마 전 친형인 이호철과의 접견이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메마른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이정우의 죽음을 알렸다. 정우 녀석 끝까지 동생 노릇 잘하고 가네. 덕분에 내 형량은 줄겠다. 이호철이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짓자 부하가 어리둥절해했다. 유력한 증인이 죽었잖아, 짜식아. 회사 관리 잘해놔라. 올해 안으로 나갈 테니까. 이호철의 웃음소리가 면회실 유리벽을 넘어 울려 퍼진다.